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태를 맞아 사활을 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 수위가 예상을 뛰어넘자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강단 있는 조치를 준비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은 불리한 환경에서 적당히 물러서기보다 이 국익을 지키기 위한 배짱 있는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조지아주에 건설 중이던 한국 대기업의 대형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을 실시해 300여 명의 한국인 전문 기술 인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한미 투자 협력의 모범 사례로 홍보되던 조지아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급습 작전은 양국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진화에 나선 듯 외국 기술자에 대한 비자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곧바로 한국인 기술자들이 미국인을 가르쳐야 한다라며 사실상 한국의 첨단 기술을 미국인에게 모두 넘기라는 무리한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은 이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파견된 한국인 기술자들은 오랜 경력의 전문가들로 이들 없이 공장 건설과 운영이 불가능한 핵심 인력입니다. 반면 현지 미국인들을 새로 데려다 쓰려면 언어 문제부터 시작해 최소 35년의 교육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임금 수준도 미국이 훨씬 높아 인건비 부담이 23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격으로 힘들게 미국인 기술자를 키워놓으면 경력을 쌓은 뒤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나버리는 일이 다반사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는 탄식이 현지 관계자들 사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처사가 더욱 이해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무상임대, 세제 혜택, 비자 편의 등 온갖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환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기술을 원해서일지라도 일단 외국 기업이 뿌리 내리도록 충분히 협조하는 셈입니다. 반면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낮은 임금의 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오직 현지인만 쓰라고 강요하니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이야말로 사업하기 가장 힘든 곳이라는 푸념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에 쇠사슬까지 등장한 대규모 체포극은 한국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세계에 망신을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현재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은 조만간 미국을 떠나 귀국할 전망입니다. 미국 당국은 이들을 강제 추방 형태로 내보내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이들에게 추방 이력이 남아 향후 미국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부랴부랴 전세기까지 마련해 이들의 귀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이민법 위반자를 추방할 때는 미국 정부가 비용을 대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직접 전세기를 띄워 자기 국민들을 데려오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쇠고랑 채워 연행한 것도 모자라 추방 비용마저 한국이 떠안게 되자 국내 여론은 크게 들끓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이민 당국이 이번 단속을 몇 달간 기획한 특별 작전이었다고 밝히면서 한국 기업이 크게 투자한 공장을 본보기로 삼아 보여주기식 단속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일본 기업들도 비슷한 관행이 있는데 혹시 우리도 당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미국의 행보는 동맹국들까지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황이 심각해지자 한국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관세를 내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장을 돌리느라 겪는 온갖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아예 본토나 제3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업계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비용을 1로 볼 때 미국은 1.28에 달해 이미 28%가량 비용이 더 듭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때 부과했던 25% 관세를 얹어 비교해봐도 미국 현지 생산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한국에서 만들고 관세를 물어도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노동조합, 환경규제 등 추가 변수로 인해 비용이 한국 대비 최대 47%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 정부가 자랑했던 현지 투자 유치 효과는 빛이 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한국 기업에 약속된 보증금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내비치고 있고 각종 세제 혜택도 축소될 움직임입니다. 여기에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은 앞으로 이런 대규모 단속을 더 자주 할 것이라고 공언해 자칫하다간 비자 문제로 공장 가동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공포까지 더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지속할 요인이 급속히 줄어든 셈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최악의 경우 미국 투자 철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미국 투자 계획을 슬그머니 늦추거나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의 건물을 거의 완공해 놓고도 핵심 장비 반입 시점을 늦추며 가동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 역시 미국 내 생산 라인 확대 대신 멕시코 공장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대차그룹도 2028년까지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상황이 유리해지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한국이 이미 미국에 충분히 투자해 왔음을 언급하며 이제는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무리하지 말고 관망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기업들이 추가 투자에 주저하는 데는 자금 문제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시대 들어 미국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 바이든 정부 때와 정책 방향이 180도 달라지면서 미국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트남과의 무역협상에서 실무 합의를 뒤집고 일방적으로 20% 관세를 때려버려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조차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와 신뢰도 추락을 지적할 정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책에 기대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행 투자를 단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트럼프는 틈만 나면 관세 폭탄과 방위비 분담금 몇 배 증액 같은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보에 한국 재계에서는 지금 아무리 미국이 혜택을 준다고 해도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결국 미국의 태도 변화로 인해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 투자 철회라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당이 아직 공장 가동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라면 손실을 최소화하며 빠져나올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고 철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인텔과 마이크론 등을 대놓고 챙기면서 외국 기업에는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기밀 자료 제출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 데 대한 반발도 큽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만 빼앗기고 시장 이익은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증설 등 유턴 투자를 검토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만의 TSMC를 비롯해 미국에 투자 중인 다른 나라 기업들도 비슷한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언제든 투자 철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당장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고 이미 발표된 투자 계획을 하루아침에 없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대차그룹 등 계획된 투자를 일단 진행하되 실행 속도를 조절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고율 관세와 이 비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젠 재계에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문가들도 대한민국이 속도 조절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자국 산업과 기술 인력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 눈치 보며 끌려다녀선 안 된다며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우리 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간단 있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도 흔들리지 말고 자국 기술과 사람을 지키면서 필요하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현명하게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게 쓰라린 교훈을 남겼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맹이라 믿었던 미국조차 자국 이익 앞에서 냉혹할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달은 이상 결국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성실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강단 있는 지도자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국민이 하나로 뭉친다면 한국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국익을 지키고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이번 위기를 통해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립도가 한층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숙련 기술자 약 300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무더기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미 양국 관계자의 긴장감이 감돌고 한국 당국과 미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협상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총력 대응을 지시하며 우리 국민 보호와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른 이 조지아주의 해당 배터리 공장 공사가 이번 일로 무기한 연기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자 미국 내에서는 외국 기업들이 이러다 투자를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태와 관련해 한국이 그야말로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 격이라며 충격을 받았고, 정작 우방인 미국도 이번 사태로 격분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 정부는 이번 대규모 체포를 동맹 정신에 어긋나는 매우 특이하고 충동적이며 모순된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약 487조 원에 이르는 이 대미 투자 패키지를 약속해 놓은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한 이 일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부에서는 이번 조지아 공장 급습 사태의 배경에 이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이민 세관 단속국의 단속반들은 불법 체류자 색출 실적에 따라 이 초과 근무 수당이나 특별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고, 이 트럼프 행정부에 잘 보여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 측근 고위 관리들 사이에 욕설이 오가며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일이 있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내부 권력 다툼과 치적 쌓기 경쟁이 치열하며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만만한 한국 기업 노동자들이 보여주기식 이민 단속에 표적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한 미 당국의 기획 단속에 한국인 기술자들이 걸려들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경제 이익을 안겨줄 투자를 약속한 우방국의 인력을 이렇게 정치적 희생양 삼아 체포 추방하는 것이 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입니다. 실제 미국 정관계 일각에서는 한국처럼 미국에 투자하러 온 동맹국 인력을 상대로 과도한 단속을 벌인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한국에서는 미국을 투자하기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RC 무장 요원들이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허리와 팔다리에 굵은 쇠사슬까지 채워 연행하는 모습이 공개되어 이를 지켜본 현지 한인 사회조차 치욕적이고 충격적이었다는 반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초 오늘 전세기를 보내 미국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약 300명을 모두 귀국시킬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정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석방을 돌연 연기해버렸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가 현지에 도착하고도 미 당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한국 기업과 국민들은 커지는 불안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발 투자 리스크가 한국과 비슷한 입장의 다른 나라들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 등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이 첨단 제조업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국가들은 산업 초기에는 자국의 숙련 인력을 대거 파견할 수밖에 없는데 자칫 한국처럼 갑작스런 단속에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이번 사태가 한국의 대미 투자에 찬물을 끼얹을 상황이 될까 걱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도 현대차의 대미 투자는 한국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인식되었는데 미 당국의 이번 대규모 체포 작전은 미국 내 사업을 불투명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또한 한국에서 미국이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정작 외국인 노동자 비자 발급을 충분히 해주지 않아 필수 숙련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딜레마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이 반도체 지원법 등 파격적 인센티브 정책에 힘입어 한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섰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필수 기술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에는 매우 인색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숙련된 한국 직원을 관광비자나 무비자 등 임시 체류 신분으로 급히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 단속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근본적으로 미국에서 공장을 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건설 중인 신규 반도체 공장에서 작년에만 수조 원대의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공정 지원과 인건비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 언어 차이와 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미국과 동아시아 제조업 시스템의 결합이 생각만큼 순탄치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미국 기업들조차 채산성 문제로 생산 거점을 다시 해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데 탈미국 사례도 거론됩니다.
결국 미국 현지 생산의 높은 비용과 리스크가 글로벌 제조 기업들에게 보편적인 장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배터리 같은 분야를 모른다면 숙련된 외국 인력을 일정 기간 불러들여 미국인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민국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RCE의 강경 단속을 옹호하던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발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번에 단속된 한국인 기술자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강제 출국당하는 형식이 될 경우 이들의 미국 재입국은 현재로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 정부가 특별 조치를 통해 재입국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해당 공장의 정상 가동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미국 내부에서는 오히려 외국 기업 대상 단속이 더 강해질 거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IC 수장을 지낸 톰 허먼 전 국장은 CNN 인터뷰에서 앞으로 불법 체류 직원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급습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는 더 많은 단속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지금이 미국에서 공장을 돌리기에 매우 좋지 않은 시기이며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단속 실적이 좋으면 IC 요원들이 상여금까지 받는 구조여서 지금처럼 다국적 기업 공장이 곳곳에서 올라가는 때에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한국 대기업들도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차라리 관세 물고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게 낫다라는 극단적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필수 인력이 쫓겨나는 판이라면 아예 국내 생산 후 트럼프 행정부가 위협해온 25% 관세를 내고 수출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반도체 회사를 10년간 운영하는 비용을 78이라고 할 때 미국에서는 100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년간 회사를 돌리는 비용이 한국보다 28%나 높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노조 리스크 등 각종 잠재 비용을 감안하며 미국 현지 생산 부담이 한국 대비 최대 47% 추가될 수 있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생산 비용이 훨씬 높다면 애초 우려됐던 25% 관세를 차라리 부담하는 것이 산술적으로도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했던 해외 기업 지원금마저 취소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각종 세제 혜택도 갈수록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바뀔 조짐입니다. 미국 현지의 인건비는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비자 문제로 인력이 잘못 투입되기라도 하면 이번처럼 공장이 통째로 올스톱될 위험도 큽니다. 이런 온갖 악조건 속에서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추가로 미국에 쏟아붓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이제 신규 투자에 신중을 가하며 여러 대안을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LG전자 등은 멕시코 공장을 통한 우회 생산과 미국 내 생산 라인 확대 방안을 저울질하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 증설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이미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 조지아, 애리조나주 등 미국 곳곳에 합작 공장을 가동하거나 건설 중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370억 달러 약 50조 원을 투자해 최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현재 건물 뼈대 공사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핵심 장비 반입만을 남겨둔 단계입니다. 그러나 재계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미국의 투자를 추가 확대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토로합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발표된 대미 투자 계획을 당장 모두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210억 달러 약 3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고 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미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면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지금까지도 한국은 미국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왔고 현재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며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이미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기로 약속한 상황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러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추가 투자에 고심하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확대에 머뭇거리는 데에는 돈 이상의 이유, 즉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예측 불가능성과 바이든 정부에 이어 트럼프 정부로 넘어오며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어지자 미국의 약속은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는 인식이 이 재계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풍토 자체가 이 투자 결정에 있어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트남과의 관세 협상에서 실무진이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뒤엎고 2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예측 불가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돌출 행동은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하고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정권이 넘어오면서 정책 기조가 180도 뒤바뀌는 사례가 기업들에게 큰 리스크로 부상했습니다. 애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공장을 짓게 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과 반도체 지원법 등 파격적인 투자 장려책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들 법안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대폭 축소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동안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한국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세 폭탄이나 방위비 10배 증액 등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무리 현재 막대한 인센티브를 약속받았다 하더라도 정권만 바뀌면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기업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이처럼 신뢰하기 힘든 태도는 한국 대기업들로 하여금 최악의 경우 미국 투자 회수까지도 고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짐이 일부 포착됐다는 전언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수십조 원을 들인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건물 공사까지만 완료해두고 핵심 장비의 반입시점을 저울질하며 잔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자국 업체인 인텔과 마이크론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한국 등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바이든의 칩스법 보조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임금 등 비용 부담은 훨씬 높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미끼로 한국 측의 핵심 기술 공유까지 요구하며 기술 조공을 바라는 듯한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삼성전자가 아예 생산 거점을 다시 국내로 유턴하는 방안까지 물밑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이 같은 우려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만의 TSMC 등 다른 나라 기업들도 상황이 악화되면 미국 투자 축소나 철수를 고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미국이 높은 관세를 고집하고 현지 생산의 수익성을 계속 악화시킨다면 기업들은 자연히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굳이 미국에서 만들 이유가 없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중심 전략을 수정하고 생산 기지를 제3국으로 분산시키는 등 탈미국화를 가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이유가 없으며 이 브릭스와 같은 새로운 연대를 통해서라도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하며 한국 기업들이 이미 진행 중인 대미 투자 계획을 당장 전면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그룹 등 주요 기업들은 발표한 미국 투자안을 일정대로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리스크 요인이 증폭되자 한국 기업들이 추가 투자에는 한층 신중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재계 전반에 퍼진 분위기는 무리해서 판을 더 키우기보다는 당분간 미국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서두르지 말고 속도 조절을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장 급하게 미국 눈치를 보며 끌려가기보다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며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에서 한국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서서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는 한편 설령 동맹국이라 해도 잘못된 처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대규모 자본으로 미국 제조업 살리기에 누구보다 크게 기여해온 한국 기업들인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대거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한국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가 합작으로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팀장급 숙련 인력이 이민당국에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공장의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사태를 지켜보던 한국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투자 신뢰도 역시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작 구금된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미국에 남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반응은 미국 내에서도 황당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인 300명을 구금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미국 내 수천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작 미국 첨단 공장 건설의 필수적인 핵심 인력의 유입을 막아버려 수만 명의 미국인 일자리 창출 계획 자체가 위태로워졌다는 지적입니다. 한 미국 이민법 전문가는 공장이 완공되고 나서야 비로소 미국인들이 정식 채용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무슨 이유에선지 공장 완공도 전에 성급하게 단속을 벌였다 라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한국인 기술자들이 미국 공장에 투입되었을까요? 보통 해외에 공장을 건설할 때 현지 건설업체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공사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역시 현대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한국 건설사들이 대거 투입되어 공사를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식 건설 노하우를 총동원하면 이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건설 인력 구성은 한국인 중심이 되더라도 그 결과 미국 내 공장이 훨씬 빨리 완공되면 더 많은 미국인들을 더 빨리 고용할 수 있어 결국 미국 경제에도 이득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실제 배터리 공장의 경우 기존 자동차 조립 공장보다 훨씬 복잡한 공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고 기술진들이 대거 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미국 노동자들은 이런 특수 산업 설비를 다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배터리 공장을 설계, 건설하는 엔지니어들은 오염물질 통제, 휘발성 화합물 혼합, 기존 공장보다 훨씬 높은 전압, 부하 처리 등에 대한 깊은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문 인력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업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미국 인력으로 자체 소화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교육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미국 이민국이 들이닥쳐 숙련자들을 대거 쇠고랑 채워 내쫓은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많은 국가들은 한국 기업의 공장을 유치할 때 필수 인력의 비자 문제까지 패키지로 해결해줍니다. 한국에서 공장을 옮겨갈 경우 핵심 기술자와 관리자들이 함께 이동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이번 사태 전부터 관련 비자 발급이 사실상 막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 업체들은 단기 출장용인 B1, B2 상용 비자나 전자여행 허가제를 활용해 인력을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허점을 미국 당국이 파고들어 불법 취업 딱지를 붙이고 대대적인 급습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강경 단속이 당연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 전말을 뜯어보면 지나치게 만만한 상대인 한국 기업들을 희생양 삼은 보여주기식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이민당국은 이번 작전을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떠벌렸지만 현장에서는 엉터리로 진행된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상당수는 B1, B2 비자를 받아 입국한 엔지니어들로 현지 사무실에서 회의에 참석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상용 비자를 받고 회사에 방문해 미팅을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불법이 아닌 절차입니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 임금을 받으며 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도 아닌데 이민당국은 이들마저 무더기로 체포하며 이 수갑과 족쇄를 채운 뒤 억류시설을 보냈습니다. 마치 강력범죄자 다루듯 한국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인 셈입니다. 체포 대상이 아니었을 사람들까지 싹쓸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번 조지아주 단속 과정에서 한국 업체와 협력 중이던 일본 기업 직원 3명도 일본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붙잡혔던 사실이 일본 정부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단속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대적인 이민 단속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이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불법 체류자 색출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속의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 보스턴 일대에서 애국자 2.0 작전이 시작된 데 이어 시카고 등 중부 지역에서도 대규모 급습 작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시카고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이나 연방군 투입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자칫 군 병력이 도시 치안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의 유색인종 이민자 커뮤니티를 겨냥해 표적 단속을 벌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모순적이면서도 자충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 외국 기업인들을 불러 모아 대미 투자 유치를 자랑스럽게 홍보했고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나 한국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등으로부터 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한껏 생색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업들을 이민법 잣대를 들이대 압박함으로써 스스로 그때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외국 기업이 자국에 와서 투자하면 최소한 일정 기간은 지원 사격을 해줘야 할 텐데 불과 몇 달 만에 환대가 탄압으로 돌변했으니 황당한 노릇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 이재명 한국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현지 공장 설립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 아니겠느냐라며 이번 사태가 향후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도무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단속을 촉발한 정보 제공자가 미국 내 극우 정치인 토리 블래넘이라는 인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불법 고용되었고 그 가족들은 본국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 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이민당국에 제보했다고 합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헷갈린 것 아니냐는 조롱이 나올 정도로 실체와 동떨어진 음모론에 가까운 정보였는데 미국 정부가 설마 이런 터무니없는 첩보에 기대 한국인을 대거 체포할 것이라면 한미관계 사상 최고의 망신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돌연 한국에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취지의 무례한 트윗을 올려 외교 결례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트럼프 정권 하에서 앞으로 또 무슨 돌발적인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한국 측에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급하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서둘러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모든 한국인 구금자를 즉시 석방하고 송환 시 수갑을 채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이례적인 조건이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되었던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미국에 남아 계속 일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억류시설에 갇혀있던 이들에게 느닷없이 미국에 남아서 일하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급파된 전세기는 애초에 300여 명 전원을 태우고 즉각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희망자는 미국에 남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이들의 출국은 하루 연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미국에 남아 미국인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고 공장을 완공하도록 돕길 바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정작 필요해서 불러놓고선 비자는 내주지 않아 편법으로 일하게 만들더니 느닷없이 들이닥쳐 죄인 취급을 하며 수갑까지 채웠다가 이제 와서야 이들이 없으면 공장을 못 짓는 핵심 인력임을 깨닫자 태도를 바꿔 제발 돌아와서 일해달라 라고 하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들로서는 치욕적인 일을 당한 뒤 뒤늦게 가치를 알아본 미국의 태도 변화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설령 그 기술자들이 미국에 남는다 해도 비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한 언제 또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노릇입니다.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아무리 미국 대통령의 요청이라 한들 그 말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상대로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의 황당한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구금됐던 300여 명의 한국인 기술 인력 중 단 한 명만이 미국 잔류를 선택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예정대로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미국 현지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진행 중이던 수십 개의 첨단 공장 프로젝트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설령 미국 공장 건설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번에 불거진 비자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또 이민당국이 들이닥칠지 모르고 미국 내 예측이 불가능한 정책 변화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미국 시장의 리스크가 한순간에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향후 대미 투자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위기의식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부터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약속을 뒤집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당근으로 내세웠던 보조금 혜택을 유야무야 하더니 이제는 한국 보고 500조 원에 달하는 추가 현금 투자를 내놓으라는 식의 압박마저 가했습니다. 그 와중에 정작 자국의 공장을 세워주겠다고 온 외국 기술자들은 무더기 체포에 내쫓는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미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외국인 혐오 정서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향후 미국 내 반외국인 분위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앞서 약속했던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은 앞으로 거의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고 한국 기업의 기술만 빼가려 한다는 의심마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첨단 기술은 한국에 보유한 채 미국이 아닌 제3국에 조용히 투자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한국 기업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완전히 지어지기도 전에 이 정도라면 완공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미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대거 체포된 사건 이후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뒤늦게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드 미 국무부 차관은 해당 조지아주 체포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실상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미국 상무부의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이번 사건을 현대차 잘못이라고 한국 측에 책임을 떠넘기며 버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한국 투자 축소 가능성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미국 측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 전해지면서 동맹국인 한국 국민을 상대로 벌어진 초유의 불미스러운 체포에 미국 정부도 당혹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과의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러트닉 장관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발동될 것 같다라는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은 일본이 한 것을 보고 배우라 라는 식으로 언급하면서 일본처럼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한국도 받아들이고 이 관세협정에 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한미 간 15% 관세 합의가 끝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한미 관세 협상은 아직 최종 타결된 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국익에 부합하지 않은 협정에 서명할 이유가 없다 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현 시점까지 미국 측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에는 이미 15%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한국 자동차는 아직 관세가 붙지 않은 상태인데 이는 한국이 일본처럼 백기투항하는 굴욕적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러트닉 장관은 바로 그 점을 꼬집어 왜 한국만 일본과 다르게 행동하느냐라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내세우는 관세 협상의 조건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러트닉 장관의 발언과 정황을 종합하면 미국은 한국에게 일본과 똑같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무려 5,500억 달러 약 7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그 자금을 사실상 미국이 마음대로 쓰도록 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의 일부는 알래스카 LNG 개발 기금으로 활용되고 전체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일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일본은 25%로 예고됐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받는 협정을 맺었고 합의 불과 44일 만에 15% 관세가 발효되어 현재 일본 차는 15% 관세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일본은 천문학적 비용을 치르며 미국 뜻대로 해준 덕에 이 관세 폭탄을 일부 피한 것입니다. 미국 측은 한국도 이와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일본처럼 수백조 원대 현금을 바치듯 투자하라는 얘기죠. 실제로 미국은 한국 정부에 일본과 같이 한국에 3,500억 달러, 약 450조 원 투자금을 고스란히 가져오라는 압박을 넣고 있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도 미국과 비슷한 협상을 했지만 미국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그렇다면 유럽연합은 어떻게 되느냐는 의문이 나옵니다만 유럽은 워낙 여러 나라의 규모도 크다 보니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하기 벅찼는지 일단 뒷전으로 밀어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임기 내에 유럽도 대미 투자를 약속하긴 했지만 일본처럼 즉각적인 이 현금 제공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산업 투자하는 형태였고 그 조건도 훨씬 느슨합니다. 결국 미국은 다루기 쉽다고 본 한국만 일본과 묶고 동일선상에서 다루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처럼 거액 현찰을 미국에 안겨주지 않으면 15% 관세 약속은 없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는 것이죠. 협상장에서 한국 측이 일본과는 사정이 다르다라고 항변하자 러트닉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면 조지아주 체포 사태에서 비롯해 느닷없이 나온 러트닉의 관세 폭탄 발언까지 일련의 상황을 통해 미국의 속내가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 돈은 가져오되 사람은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한마디로 미국의 돈과 기술만 바쳐라, 고용은 철저히 미국에게만 돌아가야 한다 라는 극단적 자국중심주의로 요약됩니다. 관세 정책도 결국 미국이 일방적으로 동맹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 자금과 첨단 기술을 탐내면서도 정작 그 투자를 실행할 한국 인력은 쫓아낸 꼴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만 이득을 보고 한국은 손해만 보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 정부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국 뜻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 상식을 벗어난 500조 원 현금을 바쳐라 식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 황당한 요구를 끝까지 고집하며 한국이 거절했다고 바로 25% 관세 폭탄을 터뜨린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25% 관세를 내고 미국의 천문학적 현금을 갖다 바치는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경제 규모가 크고 기축통화 국가라 그나마 돈을 찍어서라도 버틸 여력이 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도 일본과 다르고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도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싸잡아 똑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내놓으라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이며 그런 요구에 응했다가는 한국 경제가 감당 못할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한국 정부로서는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관세를 막고 이 미국과 당분간 무역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도 손해를 일부 보겠지만 미국 역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던 대미 협력사들이 무산되거나 축소되면 정작 미국 경제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한국이 제안했던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마스가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미국 조선업 부활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은 이 마스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약 100억에서 200억 달러, 약 26조 원에 달하는 투자 의향을 밝혔는데 미국은 이 사업의 이익 90%를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나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만약 미국이 끝내 한국을 몰아붙여 이 프로젝트마저 무산된다면 미국의 쇠락한 조선업은 회생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나아가 미국이 야심차게 꿈꾸던 첨단 제조업 부흥 계획 역시 한국의 협력 없이는 최소 10년 이상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빠지면 미국이 목표로 한 국내 제조 기반 육성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무리한 압박의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들은 하나도 달성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25% 관세를 감내하는 선택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당장은 미국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손해가 나겠지만 미국에 갖다 바치려던 막대한 자금을 국내 투자나 다른 대안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미국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비용이 워낙 비싸서 관세 내고 물건을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나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10년간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비용을 78로 볼 때 미국은 10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자 한국 대기업들은 이제 최후의 선택까지 검토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무리 따져봐도 이젠 관세 맞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전합니다. 흑자는 그렇게 했다가 미국이 더 강력한 제재를 내리면 어쩌냐는 우려도 내놓지만 정작 기업들은 미국 정부야말로 엄포만 잔뜩 놓고 실제로는 자기들도 손해볼 일은 적당히 조절할 것이라고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쉽게 말해 미국도 자기네 실속은 차릴 테니 기업들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지어놓은 미국 공장 부지는 최소한의 가동만 하고 추가 투자는 보류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면 철수보다는 기존 투자 규모를 동결해두고 나중에 환경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조금씩 재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당초 미국에 투입하려던 자금과 자원은 한국이나 다른 제3국에 투자하면서 향후 4년 정도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에 공장을 둔 LG전자 등은 미국 내 생산 라인 확대를 유보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 또한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 조지아, 애리조나 등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의 추가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투자조차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을 들여 최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인데 현재 건물 뼈대는 모두 올렸고 핵심 장비 반입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당초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달려왔지만 정작 추가 투자 결정은 머뭇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이만큼 했으면 충분히 했다고 본다. 더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은 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쏟아부었고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약속을 뒤집고 계속 뒤통수를 치는 판이니 기업들로서는 이제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추가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는 단순한 자금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시대부터 이어진 미국 정부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뒤바뀌는 일관성 없는 기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약속을 믿기 어렵다는 인식이 기업 전반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밥 먹듯 약속을 어기는 분위기이니 기업 입장에선 장기 투자를 결정하기가 가장 두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 무쌍함과 일방성은 한국 대기업들로 하여금 최악의 경우 미국에서 손 털고 나올 수 있다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고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황을 보면 완전히 빈말도 아닌 듯합니다.
앞서 언급한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도 건물만 지어놓고 정작 핵심 생산 장비 투입을 미루며 이 장고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은 자국 기업인 인텔, 마이크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한국 삼성에 주겠다는 보조금은 터무니없이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사실상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한국보다 몇 배의 임금을 더 지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시절부터 미국 측은 보조금의 대가로 한국의 핵심 기술 정보를 공유하라는 압박도 간접적으로 가해왔습니다. 미국이 보조금 줄 테니 공정기술과 데이터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삼성 등 입장에선 기술까지 뺏길 우려가 있으니 더더욱 미국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럴 바엔 차라리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는 유턴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한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 TSMC 등 다른 나라 기업들도 비슷합니다. 미국이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나오고 수익성도 악화된다면 누가 목돈 들여가며 미국의 공장을 더 지으려 하겠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생산 기지를 제3국으로 분산하거나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을 키우는 쪽을 모색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자꾸 괴롭히면 이 브릭스 같이 미국 빼놓고 우리끼리 잘 사는 길을 찾겠다라는 농담 섞인 푸념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 하나만 보고 무턱대고 투자할 만큼 호락호락한 시대는 지났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시장의 규모와 중요성은 여전히 막대하기에 이미 발표된 투자 계획을 하루아침에 철회하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 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총 210억 달러, 약 28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트럼프 씨의 고압적 압박과 고관세 위협이 지속되면 될수록 한국 기업들이 추가 투자의 마음을 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분위기는 더는 새로 투자하지 말고 좀 더 두고 보자 라는 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세계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괜히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또 뒤통수 맞느니 눈치 보며 버티는 편이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원칙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NO를 외치며 자세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데 서명할 이유가 없다라고 못 박은 것이 그 방증입니다. 동맹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조건을 강요한다면 끌려가지 않고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뚝심 있는 태도에 국내 여론도 이젠 우리 위상에 걸맞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서둘러 휘둘릴 필요 없이 속도를 조절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의 변화무쌍한 태도에 일일이 일일비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스스로의 원칙과 실리를 챙기며 침착하게 대응할 때입니다. 결국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꾸준히 소신을 지켜나간다면 이번 위기도 오히려 국가적 자존과 이익을 지켜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